회사에서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가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운 겁니다. 퇴직은 단지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52세의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한 남성의 사례로 시작됩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커리어였고 퇴직금도 넉넉했습니다.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입해왔고 퇴직연금도 잘 쌓아뒀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퇴직 후 삶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퇴직 직후 오랜만에 마음껏 쉬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10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릴 적 취미를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밤낮이 바뀌면서 건강은 망가지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자괴감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연금이 있다는 안정감이 오히려 그를 더욱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 목공 클래스 안내지를 보고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목공은 단순한 취미 이상이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남들과 나누는 일은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작은 가구를 온라인 마켓에 올리기 시작했고 1년에 몇백만 원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이 가치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되살아난 것이죠.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여성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을 받고 있었기에 기본적인 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극도의 긴장과 몰입이 필요한 환경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그녀에게 퇴직 후의 삶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 편함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해온 건강관리와 식이요법의 노하우를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상 편집도 어렵고 시청자도 없었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넘기면서 선생님 덕분에 혈압이 안정됐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력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수익으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무엇보다 매일이 활기차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보람을 찾은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소 특이한 경우입니다. 60세에 군인연금을 받고 퇴역한 전직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조차 이 나이에 웬 그림이냐고 했지만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몇 달 뒤 지역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자는 제안을 받았고 작품이 하나 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 생활 30년 동안 절제와 규율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매일이 축제 같아요. 지금 그는 같은 군 출신 동료들과 함께 시니어 예술 동호회를 만들었고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나를 지탱해줬지만 예술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어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연금이라는 경제적 기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다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퇴직 이후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내에 우울증 진단을 받는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직무 몰입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일이라는 중심이 사라졌을 때 오는 충격이 더 큽니다. 반면에 취미든 배움이든 자원봉사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퇴 전에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 외에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가?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가? 나만의 커뮤니티,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미 있는 취미나 활동 하나만으로도 그 자유는 재탄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연금이 있어도 시간이 많아도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은 천국도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취미, 몰입할 수 있는 삶의 방향, 그리고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의미 있는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기분 탓이나 감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와 신체는 몰입이라는 상태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몰입 상태, 흔히 플로우플로라고 불리는 이 경험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활동에 푹 빠져 시간을 잊고 몰입할 때 뇌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되살아나죠.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을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2시간이라도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의 뇌는 그 시간 동안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 증가, 심혈관 건강 개선, 수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재미가 건강으로 연결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몰입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목공, 유튜브 운영, 그림 그리기처럼 아주 소박한 출발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시냅스를 강화하고 그것이 곧 습관이 되며 결국엔 삶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을 신경가소성의 뉴로피엘ASTICITY라고 부르는데 은퇴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뇌는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뇌와 몸이 깨어있게 할 취미가 아닐까?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단절은 곧 고립이며 고립은 우울과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반면 새로운 공동체와 취미를 통해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앞서 소개한 세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취미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고 그 연결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해봐야 돈이 안 되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은퇴 후 자영업이나 1인 창업을 준비했던 사람보다 작은 취미를 꾸준히 해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취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하고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연금이란 안전망이 있으면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도 따라오죠. 바로 이 점에서 연금과 취미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누구에게나 퇴직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개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시간을 죽이는 삶입니다. 두 번째 길은 시간을 살리는 삶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 그것이 곧 은퇴 후 삶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보세요.